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정다영입니다. 오늘장 코스닥이 정말 강했습니다. 오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지난주 금요일 하루 숨고르기를 한 후에 오늘 다시 달려나갔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장중 방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고용 쇼크는 긴축에 대한 우려는 덜어졌지만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시장의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인이 코스피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바이오가 강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강하게 끌어준 건 바이오였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바이오주 투심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본격화되는 걸까요? 그동안 코스피 그 안에서도 반도체로 수급 쏠림이 극심했던 지난 몇 달을 뒤로하고 이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바이오 쪽으로 누적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한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0.65% 오른 6,299선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800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상승폭을 키우다가 6.97% 상승한 85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맹렬하게 질주했던 오늘장이었는데요.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하시는 한유민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은빈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반도체 조정이 이제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다시 진입할 시기다라는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함께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주말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고 또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됩니다. 고용이 약해진 상태에서 물가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이 모두 사자 포지션인 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1조 4천억 원대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환율이 안정세를 찾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줄어든 이 시점에서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전후로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9천억 원대 사들였고요. 기관도 5천억 원대 담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개인 홀로 6천억 원대 팔자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인데요.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마이크론은 저점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데 투톱이 가지 못하는 것은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마이크론은 대부분의 잉여 현금을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는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주주 환원이 된다면 분위기가 환기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상황인데요. 2분기에 한 주당 375원 배당이 발표됐습니다. 또 3분기 중에 추가적인 주주 배당,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인데요. 8%대 강세 보이면서 93,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 강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는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TSMC의 7월 매출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지난달 발표했었던 월간 매출에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높아진 눈높이를 오늘 충족시키면서 상승 모멘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5%대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란과의 장기전 때문에 무기가 부족해졌다라면서 이제 방산업계에 더 많은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K방산이 여기서 부각될 수 있는 기회죠. 납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와 비반도체가 그래도 같이 간 하루였는데요. 특히 코스닥의 강한 반등이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정은빈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이 될 수 있고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오늘 우리의 흑과 백을 가려주실 한유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의 시대가 열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 코스닥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건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못 가고 있잖아요. 시원한 반등이 못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에서 비중 조절을 좀 해서 이제 코스닥으로 옮겨가야 하는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궁금하고요. 일단 이 지금 시장 상황이 저는 뭐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나올 법하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왜냐면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한 이후로 코스닥이 사실 낙폭이 좀 과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실적이 견고하고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그냥 이유 없는 하락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사라진 시점에서 또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중동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이 또 쇼크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내려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좀 수급이 쏠렸던 부분이 조금 확산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좋아서 지금 안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긴 하지만 지금 어차피 메모리 사이클상 이제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을 봤을 때 약간 고점 신호들이 왔을 때는 항상 거기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빠졌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메모리 사이클은 그때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뭐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계속 체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약간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필요 없는 물량도 주문을 일단 넣어놓고 보다가 나중에 이제 상황을 봐서 주문 취소가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그거를 못 맞춰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급망을 확대했다가 수요가 뒷받침이 못 되니까 좀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그런 사이클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시점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게 지금 공존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뭐 5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과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네.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과거처럼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다 폭락하고 이런 거기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러한 장기 공급 계약의 규모에 맞게 생산 시설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계획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뭐 이제 잉여 현금 흐름 등 뭐 생산 캐파 이제 확장하는 그러한 속도 뭐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최근에 뭐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릴 때 종목들이 다 같이 밀려 내려올 때 약간 또 믿고 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비중을 실어 놓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당분간 좀 기간 조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그럼 또 코스닥만 가는 장에서 또 약간 포모 현상이 오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조금 비중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셔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비중을 다 비워서 코스닥으로 이동하셔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일부 현금을 확보하셔서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좀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최근에 조금 저하됐던 자신감도 좀 회복하시고 좀 그런 방향을 잡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스닥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코스닥 지수 이거 월봉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월봉 차트상에서 보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절 여기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까지 내려왔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12개월 선행 PBR로 봤을 때 이 700 이하는 코스닥 700 이하는 이 팬데믹 이후 최저점이에요. 그 선행 PBR이. 그래서 뭐 코스닥 종목들을 사실은 뭐 실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PBR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은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지난주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거래대금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승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과도하게 밀려 내려오면서 사실 조금 빈집으로 형성돼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좀 거래량이 터지는 급등이 아니라서 좀 과열이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열이 나오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붙어주고 약간 거래량이 급증하는 단계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조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코스닥이 계속 밀려 내려왔던 원인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면은 당연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전까지는 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코스닥 지수가 5월 27일인데 그때가 11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가 이제 한 5월 27일 구간 요 정도 구간이면 한 1000에서 1100포인트. 그러면 요때까지는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럼 보수적으로 봐도 한 1000포인트까지는 코스닥 반등을 기대해도 좋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수급을 보면은 이 지쳐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코스닥 종목들 반등이 나오니까 팔아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막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기다렸다 파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급하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 가지시고 코스닥 종목들 반등을 좀 더 노리시고 거기서 이제 코스닥 한 1000포인트까지는 홀딩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포트폴리오 교체를 이루어줘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닥 장세 계속된다고 합니다. 1000포인트까지는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닉스 주가 앞으로 우상향으로 보고 계시기는 한데 이 비중이 너무 몰려 있다면 일부 비중 조절 후에 코스닥 상승 테마로 눈을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전문가님, 네. 저번 주 금요일에 네.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연준은 지금 고용이 견조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고용이 좀 흔들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동 리스크가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금리는 전 다운 사이클이라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사실 이게 뒤바뀐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려를 불식시켰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계속 미국과 이란 전쟁을 더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해소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용이 조금 안 좋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저는 좀 사실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이 상용화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고용 둔화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봇의 상용화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거기에 맞물려서 고용도 좀 둔화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 가능성이 지금 아예 떨어진 건 아닌데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더 하락세로 나오고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이제 종결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고용이 둔화로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다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2027년에는 약간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 인하로.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급하게 이루어질 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진 않았지만 이미 시장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시장 금리가 정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성장주인 코스닥 종목들의 바닥이었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7월 비농업 고용이 이제 사실 쇼크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연말까지 잠재 노동 성장률은 0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유가 뭐 이제 이러한 뭐 로봇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 인구 변화에 대한 요인도 있다. 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노동 시장이 조금 견고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계속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미국하고 이란 3월 이때 이제 딱 유가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막 터져 나왔을 때 그때 사실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나왔거든요. 네. 쏠림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를 믿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수급이 쏠렸던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약간 수급이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좀 몰두하시기보다는 네. 좀 이번 2분기 실적에서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코스닥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닥 쪽 계속 봐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또 엔비디아 실적과 더불어서 잭슨홀 미팅까지 또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거에 따라서 AI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을 더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것도 또 겹쳐 있어요. 이제 이번 8월에 엔비디아 실적이 끝나면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실적 시즌이 끝나죠. 네. 그러면은 3분기 실적까지 약간 또 실적 모멘텀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시장은 여기서부터 또 매크로를 볼 거예요. 그럼 매크로에 대한 변화에 의해서 매매를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지금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는 또 사이클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실적보다는 성장 모멘텀과 금리 동결 이거를 맞춰서 약간 성장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코스닥이 반등이 더 나온다라고 좀 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 투톱이나 우량주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가오는 3분기 실적 시즌 전 그러면 또 이제 그때 돼서 또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3분기라고 하면은 이제 7, 8, 9니까 10월에 또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9월 달까지 약간 코스닥 강세가 이어지다가 약간 또 이제 9월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우량주들 위주로 또 다가가는 전략 이렇게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한 말씀. 네, 앞으로 실적주보다는 이 성장주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9월까지는 코스닥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황 알아봤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흑백키친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이 섹터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섹터와 모멘텀 그리고 종목들 중 이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재료로 제가 갖고 나와본 게 바이오와 반도체, 로봇, 방산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 주실까요? 저는 바이오랑 네. 지난주에도 제가 바이오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도 네. 바이오 말씀해 근데 지금 주셨어요. 바이오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계속 바이오를 그러니까 봐야 근데 된다. 최근에 바이오가 작년 말부터 주가 흐름 안 좋아할 때 네. 개별적으로 악재들만 막 터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흐름을 보면은 또 약간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해서 네. 약간 종목단의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급도 지금 괜찮은 것 같고 네. 바이오 섹터들의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바이오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반도체는 오늘 사실 투톱은 쉬었는데 네. 반도체 소부장이 또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투톱만 이제 쉬어가고. 그죠. 그런데 반도체는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반도체도 하나 또 넣어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약간 로봇이 네. 저는 바이오랑 약간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로봇 모멘텀이 약간 지금 실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실적 시즌이 끝날 때부터 이런 실적이 안 되는 성장주들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또 지금 매크로가 좀 안정화되면서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 또 이쪽으로 저는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 반도체, 로봇 이렇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철 재료로 바이오, 반도체, 로봇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바이오 시밀러 쪽 네.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신약 개발 쪽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약간 네. 이거는 우리가 좀 체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약간 요즘에 흐름을 봤을 때 뭐 임상 결과에 따라서 또 변동성도 심해지고 워낙 심하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을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7년 말부터 음. 약간 이러한 특허, 의약품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와요. 대량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이제 약간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량주들 이번에 실적을 봤을 때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금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그냥 주가만 밀려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금리 인상만 되지 않는다라면 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 이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 킥소스로 뿌려주셨는데 전문가님 지난주 네. 그 메인 요리였던 바이오 메인 요리였던 알테오젠이 네. 일주일 만에 50% 상승이 나왔어요. 알테오젠이 사실 네. 이거 요즘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약간 또 그 기술 이전 체결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소식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블랙록에서 5%대 이제 약간 지금 지분 이제 확보 소식까지 들리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대장인 알테오젠이 가주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의 온기가 확산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알테오젠에 이어서 네. 괜찮은데 못 간 종목. 어떤 못 걸까요? 간 오늘은? 종목을 또 오늘 메인 요리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요리 어떤 걸까요? 알테오젠의 오늘은 뒤를 이을 종목.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가져왔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네. 이 종목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아닌가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온 거죠. 떨어져 어. 나온 거고. 네.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위탁 생산에 집중을 한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다 같이 했는데 네. 여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 판매에 집중을 하고 어. 이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신약 개발과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네. 이제 더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한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흐름을 봤을 때 바이오 섹터들 중에 코스닥 종목들이 더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괜찮은 시점인데 코스닥 지수가 좋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또 코스닥 지수 추종하는 ETF 자금들이 또 들어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삼성 에피스홀딩스 등 이러한 종목들은 오늘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네. 코스피 종목들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돌아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못 간 이 코스피의 바이오 종목을 보자. 또 예. 이 종목이 올해 초에 최고가를 찍고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이 기회인가요? 네, 이제 저는 바닥을 다지고 딱 고개를 들었다 생각해요. 이게 이제 상승이 추세가 끝이 아니라 네. 머리를 들은 거예요. 누워 있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가 면역 질환, 종양, 안과, 혈액 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고요. 펩타이드 기반 요소 기술, 이중항체 구조 설계 플랫폼 등 원천 기술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ADC 차세대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는 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들어가셔서 모아가는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약간 요번 주에 그 CPI랑 PPI가 발표되잖아요. 네. 수요일에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코스닥 강세가 나왔는데 약간 눌림목을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제 CPI 발표 전 네. 약간 경계감이 생기면서 한 번에 눌림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메인 요리로 삼성 에피솔딩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의 정확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흑백 키친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메인 요리로 넘어가 볼 텐데, 다음 주제는 반도체 갖고 나와 주셨어요. 근데 반도체, 역시 우린 반도체를 봐야 할까요? 소부장 쪽이 오늘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고 다 좋긴 했는데, 반도체 투톱은 왜 안 보는 걸까요? 갈 거예요. 근데 갈 건데. 가는 거 맞죠? 네, 갈 건데. 아니, 결국에는 반도체 투톱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엔 대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그럼 여기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기서 계속 행보하고 네. 코스닥만 계속 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않겠죠? 우리가 타이밍을 잘 봐야 돼. 제 생각에는 코스닥에서 이제 비중 줄여서 넘어오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닥의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코스닥을 집중하시다가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코스피 우량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 확대 구간이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급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사실 반도체를 제가 오늘 가져온 게 투톱을 보자는 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 반도체 투톱이 못 가는 이유가 공급이 과잉될까 우려가 돼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둔화될 수 있는데 공급 과잉이 우려돼서 지금 투톱이 못 가는 건데, 그럼 그 우려가 왜 나왔을까요? 왜 삼성전자, 나왔을까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로, 뭐 CXMT 등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생산을 늘리겠대잖아요. 공장을 늘리고 캐파를 증설을 하겠대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수혜는 반도체 소부장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대기업들이 공장 시설을 늘린다, 네. 생산 설비를 늘린다라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수혜를 받을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요즘에는 반도체 소부장을 보시는 게 낫다. 네. 차라리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에 웬만하면 거의 다 끝나요. 코스닥 네. 종목까지 다 끝나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제가 2분기 실적 나온 거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잘 나왔어요. 물론 뭐 조금 미스남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추가적으로 매출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생산 설비를 늘린 것도 아닌데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여기서 뭐 메가 프로젝트나 이러한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소부장 킥소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가는 반도체 모멘텀 반도체 소부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메인 요리 어떤 게 될까요? 오늘의 메인 이론은요, 네. AP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AP 시스템은 저는 처음 처음 들어보는 들어보시나요? 종목인데 아, 어떤 근데 이 종목이에요? 기업이 사실은 반도체 관련 종목은 아니었어요. 어, 원래는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매출의 조금 최대 비중은 디스플레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 OLED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에 끝나지 않고 요즘에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도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장비에서 이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 상황에서 웨이퍼 급속 열 처리 장비를 또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또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및 태양 전지 제조 장비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AI 이 사이클의 좀 수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제가 메인 요리로 가져온 이유는 오늘 실적이 나왔거든요.
실적이거든요. 오. 오늘 이제 상반기 실적이 나왔는데 상반기 매출이 3,5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54.6%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5%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상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반기 매출과 반기 영업이익인데 지금 현재 이 기업 주가가 시가총액이 2천억대예요. 그러면 반기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276억인데 그러면 저는 지금 이 기업의 약간 시가총액 자체가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반기에 그냥 상반기와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만 나와도 그냥 선행 PR로 봤을 때 지금 한 5배 구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저점 매력이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메인 요리로 AP 시스템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이 장비주 쪽을 볼 때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AI 사이클의 수혜주가 될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점 매수하시기 좋은 구간인 것 같으니까요. 정확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흑백 키친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로봇 선택을 해주셨는데 로봇주가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근데 또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네. 많이 밀린 만큼 오르는 폭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로봇은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우리가 실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밸류를 뭐 줄 수도 없어요. 네. 사실 이게 이렇게 오른 게 맞나? 작년에 그 급등 랠리가 나올 때도 누구도 그 고점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꿈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네, 제 생각에는 꿈과 희망의 크기.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실적이 돼서 오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저도 로봇 섹터가 이거는 이제 현재 실적이 저평가 구간이고 이만큼 오를 겁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실적은 아니니까. 네, 그런데도 결국에는 주식이 꿈과 희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결국엔 AI의 끝은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로봇을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그 부분이에요. 바이오와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성장 모멘텀을 붙여서 코스닥을 이끌어갈 섹터가 어딘가? 그럼 뭐 계속 바이오만 오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바이오와 로봇 2차 전지 섹터가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반도체 소부장도 있지만 네. 그러면 로봇 섹터들이 사실 고점 대비 낙폭이 진짜 깊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반등도 세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진입하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앞으로 로봇주가 이끌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로봇 안에서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서 로봇을 얘기할 때는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전방 산업 자체도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뭐 그리고 다양한 산업들에서 이제 공장 자동화를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자동차 및 일반 산업 자동화 프로젝트에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기업들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의 모멘텀은 스마트 팩토리로 해주시는 걸까요? 스마트 팩토리.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인 요리일 텐데 사실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많죠. 걸 봐야 할까요? 그래서 로봇을 사실을 바라볼 때 저는 사실 좀 공격적인 성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량주가 아니더라도 알죠. 네. 네, 시가총액이 좀 적더라도 음. 좀 강한 슈팅이 나올 종목들을 저는 사실 좋아하는데 네. 근데 오늘 제가 메인 요리로 가져온 종목은요. 음. 그렇게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정말요? 네,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네. HD 현대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HD 현대. 예. 이 종목도 자회사인 H현대 중공업 오늘 또 호재가 있었는데 관련 영향을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로봇만으로 이게 그러니까 왜 로봇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메인 요리로 갖고 온 이유는요. 요번 2분기 실적에서 이 HD 현대 그룹의 비상장 자회사인 HD 현대 로보틱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HD 현대 로보틱스가 요번 2분기에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어.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실적 발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래 작년에 HD 현대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가 있었어요. IPO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복 상장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정책 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중복 상장은 안 할 걸로 보여지고 근데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두산 로보틱스 아세요? 네. 근데 이제 들어봤어요. 하는 일이 비슷해요. HD 현대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하는 일이 비슷한데 제가 두 기업의 매출을 비교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서 매출로 비교를 해봤는데 매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요. 오.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지분 가치, 기업 가치를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HD 현대가 나중에 이 HD 현대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상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네. 상장을 안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그러한 이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이나 전력기기 그리고 건설기계 등 자회사들의 주요 사업 전반이 견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2분기에 그러면서 성장 국면에 진입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럼 지주사이기 때문에 이 연결재무제표상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주주환원 관련돼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배당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구간에 있는데 충분히 전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메인 요리로 HD 현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메인 요리로 HD 현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장세를 이끌 섹터 중에 하나가 이 로봇인데 로봇의 정확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이 흑백 키친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전문가님의 여러 가지 메인 요리를 맛보고 왔는데요. 오늘 코스의 마지막을 장식할 디저트도 완성해봐야겠죠. 이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하면 안 되는 종목이거나 이 보유하신 분들도 매도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주요 특징주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인 움직임만으로 흑백 판단해 주시고 이후에 종목명 공개해서 최종 판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 이 종목 근데 또 오늘 워낙 이슈가 컸어요. 블랙록이 지분 5%를 보유했다는 소식 딱 아시겠죠? 들고 있잖아요. 네,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정답이고요. 백주식 판단 내주셨는데 알테오젠 근데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도 백주식인가요? 네, 백주식. 그럼 오늘 들어가도 되는 정도인가요? 오늘 제가 바이오 섹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바이오 섹터를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기 직전 고점 여기 40만 원은 돌파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오늘 급등에 따라붙기보다는 제가 아까 바이오 섹터 접근을 저는 한 내일이나 수요일쯤 보고 있어요. 네. 분명히 CPI 발표 전에 경계감에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접근해보면. 계속 상승 랠리로 추가적으로 직선으로 쏘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제 30만 원 초반대 정도. 오늘 34만 지금 8,500원 대책으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한 32만 원 구간, 32만 원대 요 정도 한번 눌림목이 나오면은 네. 신규로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한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는 40만 원 정도 보시고 거기서는 좀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이 CPI 발표 전에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30만 원 초반대에 진입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백주식 판단 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차트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두 번째는 제가 이 종목 키워드도 정해봤습니다. 이 스페이스 X 폭등의 관련주 동반 상승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스페이스 X 관련해 동반 상승? 네. 우주항공 쪽이나 거 보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스페이스 X 폭등의 동반 상승인가요? 관련주라서 동반 아, 상승. 관련주. 네, 관련주라서 네, 관련주라고? 관련주. 벤처 투자인가요? 미래에셋? 네, 맞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정답이고. 관련주. 네, 이 종목 흑백 판단 내주시죠. 미래에셋 벤처 벤처 투자. 투자, 네. 저는 근데 솔직히 이 종목은 저는 흑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이게 네.
물론 상승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뭐 지분 가치에 대한 걸로 올라가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우주항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의 생각은 그냥 우주항공을 보실 거면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을 보셔라. 굳이 이거를 관련주까지 물론 안 봐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공모가 이하로 빠졌다가 지난주에만 그래도 저점 대비 한 20%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스페이스X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상승이 다시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좀 추세 전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셋하고 미래에셋 증권,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들이 사실 미래에셋 증권도 스페이스X 지분 가치 때문에 더 슈팅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여기서 스페이스X가 더 간다라고 해서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될 종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가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털고 나오시는 전략 세우시고 우주항공을 관련된 종목을 본다 하면은 그냥 네.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보셔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계속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종목 교체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 3만 원 지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고점에 매도하신 분들도 좀 과감하게 좀 정리하고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흑주식 판단 내주셨고요. 이렇게 오늘 디저트 종목까지 맛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이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방송 시간 내에만 흑백 키친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 종료 후에 바로 공개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 가능한 시간 여유 있게 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저희 한유민 전문가님 상승률표 보시면요. 이 파마리서치 60% 상승률 보여주셨고요. 이 수익률표에는 없지만 알테오젠 일주일 만에 50% 상승률 보여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공략하신 인텔리안테크도 21%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네.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주일 만에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너무 잘 찝어주세요, 전문가님이. 일주일 만에 또 지수가 올랐는데 네. 제가 근데 최근에 공략한 종목도 수익률이 다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참 잘 본 것 같아요. 코스닥을 집중하자.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 종목들 웬만하면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에 지금 수급이 꼬였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유 없는 급락, 거래량 없는 급락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 많아요.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약간 빈집이에요. 지금 매도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코스닥 월봉 차트 보여드렸는데 거래량이 없는데도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열도 아닌데 이 정도 상승을 한다는 건 전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 아직 못 오른 게 많다. 제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웬만한 기업들을 실적을 다 확인을 했는데 네. 펀더멘탈이 좋은데 주가가 아직도 바닥에 있어요. 왜 거기 있어?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약간 최근에 투심이 좀 위축이 돼 있으실 거예요. 좀 조정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위축이 되셨을 텐데 근데 여기서 또 단기적으로 좀 중소형 종목들 담으셔서 단기 수익을 좀 내시다 보면요. 또다시 투심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약간 그러한 중소형 종목들 접근 또 하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STX 엔진 같은 경우는 8월 3일 공약이었거든요. 이거 지난주 아닌가요? 지난주. 네, 지난주예요. 지난주 해고 지금 24.9%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STX 엔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선 기자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물론 우량주들도 많이 빠졌는데 조선 기자재들은요 거의 뭐 마이너스 60% 70%예요 고점 대비.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엔진주들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또 두 번째 계약 소식이 발표됐어요. 데이터 센터에 지금 대안으로 여겨지는 조선 선박용 4행정 엔진 공급 계약 체결이 됐죠. 그러면 STX 엔진도 4행정 조선 선박 엔진을 지금 만들 수 있고 생산 시설이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스터빈 쇼티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도 또 주문이 나올 수 있어. 그런 기대감에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산과 조선 엔진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중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상승 노리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테크도 지난주 방송 히든 종목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약간 제가 공약해드리고 스페이스X 흐름이 좋았는데 제가 왜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냐면 스페이스X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 생각이 들었고 스페이스X의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전 스페이스X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좀 우주항공 관련주로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익 리뷰 뭐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지금 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짧게 네. 하고 오늘 히든 종목이 지금 중요하니까 네. 히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도 네. 제가 좋은 거 가져왔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실적과 펀더멘털이 좋은데 이 코스닥 종목인데 너무 과도하게 밀렸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히든 종목은요. 이제 지능형 배전반, 분전반 설비를 제조해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 섹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태양광 인버터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기기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AI 수요가 좋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은 좋겠죠. 당연히 좋을 거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수원의 원자력 품질 보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원전 배전반 시장까지 진출로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보시면은 이 기업의 PER 밴드인데요. PER 밴드 보시면 지금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내려와 있죠. 지금 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자, PBR 차트로 봤을 때도 여기 저평가 구간 제일 바닥에 내려와 있죠.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은 구간에 지금 내려와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 기업의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 상으로 봐도 지금 쭉 보시면은 바닥권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접근하셔도 좀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코스닥 종목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기기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PER과 PBR 모두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